오늘은 내 사주에 맞는 동물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려고 해요. 많이 기르시는 동물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는데 내 사주에 강아지가 더 잘 맞는지 아니면 고양이가 더 잘 맞는지 내가 알아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행 기운에 대한 이해가 간단하게 필요한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토기운은 빼고 목기운과 화기운 그리고 금기운과 수기운에 대해서 오행 기운의 이해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기운부터 살펴볼 건데 계절부터 살펴볼게요. 해당하는 계절. 그래서 목기운은 사계절 중에서 봄을 뜻하고요. 화기운은 여름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봄에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죠. 그리고 화기운, 여름이 되면 이 화라는 것은 태양을 뜻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태양이나 아니면 용광로 불을 뜻하기 때문에 그 태양빛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자라다가 이제 금기운을 상징하는 가을이 되면 다 자란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기운으로 시간이 넘어오게 되면은 계절은 겨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한번 따져볼게요. 하루를 전체로 봤을 때 목기운은 아침을 뜻합니다. 아침,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화기운은 낮이 되고요. 또 시간이 흘러서 금기운은 저녁을 뜻하고 수기운은 밤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너지의 흐름은 이 목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무가 위로 계속 상승해서 자라나죠. 가지를 뻗고 잎사귀가 돋아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목기운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흐름은 상승 에너지가 있고요. 화기운은 태양빛이 여러분 이렇게 퍼져나가죠. 퍼져나가고 이 화기운을 상징하는 것 중에서 폭죽이 있어요. 폭죽이 터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가운데에서 외부로 이렇게 팡 하고 터져나가죠. 그래서 이 화기운은 확산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이 목기운과 화기운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많고요.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퍼지는 그런 현상을 띠기 때문에 이 목기운과 화기운이 가진 공통점은 친화력이 상당해요. 특히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어색한 것도 풀고 막 친해지잖아요. 술에 해당되는 기운이 바로 화기운입니다. 화기운은 술을 상징하기도 해요. 따라서 사주 안에 목기운과 화기운이 많은 그런 분들은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호기심이 상당히 많고 먼저 말을 잘 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사주를 열어보면 10중 8구 목기운과 화기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친화력이나 호기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기운이 목화 기운이고요. 상당히 기운 자체도 이제 목기운과 화기운 모두 따뜻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계절로는 목기운은 봄, 화기운은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전체를 하루로 봤을 때 해당하는 시간은 목기운은 아침, 화기운은 낮, 에너지 흐름은 목기운은 위로 자라나는 나무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화기운은 촛불 생각하셔도 되고 태양을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폭죽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확 퍼져나가는, 확산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쉽게 섞이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술도 화기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금기운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상징을 하냐면 이제 금속이죠, 금속. 딱딱딱 끊어져요, 금기운 같은 경우는. 되게 날카롭고 예민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기운은. 그렇기 때문에 금기운이 사주에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상당히 또렷해요. 인생의 기준, 가치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렷합니다. 따라서 금기운은 에너지 흐름이 나누고 분리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 에너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수기운 같은 경우는 이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궁 속에 양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자궁에 있을 때, 아이가 자궁에 머물 때 양수, 물 안에서 아이가 웅크려 있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텐데, 이 수기운 같은 경우는 한 계절이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을 거쳐서 겨울로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시간 또한 아침과 낮과 저녁을 지나서 상당히 정적인 에너지를 풍기는 밤에 다다릅니다. 따라서 에너지 흐름 또한 수렴하고 응축해요. 그래서 다시 씨앗의 단계로 들어가서 수렴하고 응축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봄을 맞으면서 싹을 틔우고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는 그 여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여름을 지나 또다시 금기운인 가을로 가고 추수의 시기를 거쳐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끝나게 되는, 끝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따라서 수렴되고 응축되는 것은 씨앗을 뜻하기 때문에 씨앗은 여러분 무수한 에너지를 담고 있잖아요. 무수한 에너지와 가능성을 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부에는 겉은 정적이게 보여도 내부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로 들끓는 그런 시기가 수기운이자 겨울이자 밤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기운과 화기운에 비해서 금기운과 목기운은요, 상대적으로 느낌이 어떻냐면 성숙해요. 그리고 목기운과 화기운이 아이 같다면 어른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내 속내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목기운과 화기운이 따뜻하다면 금수기운은 차갑겠죠.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강아지와 고양이 좀 느낌이 오시나요? 목기운과 화기운에 해당하는 동물은 이 둘 중에서 어느 동물에 해당이 될까요? 강아지에 해당이 되는 기운이고요. 이 목화 기운이. 그와 반면에 금수 기운은 고양이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주를 열어보셨을 때 내가 금기운과 수기운이 사주에 많다. 제가 여기에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만약에 사주에 금수기운이 많다. 그러면 사주의 조후를 따져요. 조후를 따졌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사주 성향이나 사주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참고를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서 내 사주에 금수 기운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조후를 따졌을 때 차갑거든요. 차가운 사주예요. 그러면 이 차가운 사주는 목기운이나 화기운을 통해서 약간 데워주는 게 필요해요. 따뜻하게 사주를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금기운, 수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를 고민을 하신다면 강아지가 더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사주가 좀 따뜻해요. 뜨거워요. 예를 들어서 뭐 화기운이 많거나 아니면 목기운이 많아요. 그러면 이 화기운과 목기운이 사주에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를 들어 아이가 목화기운이 많다. 그러면 산만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양이를 길러주시면 좀 차분해지고
그리고 좀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조후 조절도 잘 되기 때문에 인생 전반에 있어서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동물을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사주에 맞는 동물 고르는 팁이었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